철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코치입니다. 구독자 수가 날로 늘고 있어서 철인 3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영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영에 대한 그 컨텐츠가 너무 적지 않냐, 수영에 대한 것도 좀 더 많이 좀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모처럼 수영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실제로 실천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제가 여기 지금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 차트도 왜 하필 손으로 글씨를 썼냐. 제가 처음 운동 시작한 게 1997년입니다. 수영을 그때 이제 군대 제대하고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수영을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한 달 가르쳐 주셨나요? 그때도 수영을 할 줄 알았는데 선수들이 하듯이 그렇게 막 매끄러운 수영은 아니었거든요. 완전 동호인 중에도 생초보 동호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배웠죠. 이제 한 달을 가르치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그냥 골프를 해라. 몸이 너무 뻣뻣하거든요. 뭐 군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 굳어진 것도 있지만 제 체질 자체가 부드럽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긴 얘기는 빼고 오늘 어, 중요한 얘기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세상에. 자, 잠시만요. 지금 빗방울이 떨어져서 제가 지붕 그 파라솔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수영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차트를 보시면 저의 기록입니다. 제가 처음에 운동 시작한 게 97년이라서 그때 수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저를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너무 뻣뻣하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또 저도 잘 몰랐지만 수영이 그렇게 진짜 만만한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저도 운동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100m 몇 초, 뭐 1500m 몇 초 이렇게 나와 있죠. 뭐 50m, 400m 뭐 여러 가지 거리가 있지만 쉽게 이제 두 개 거리만 뽑았습니다. 97년에 제가 100m를 그때 수영을 한 달인가 3개월인 것 같네. 3개월 정도 배우고, 그때는 뭐 기록 재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잴 일이 없죠. 매일 장거리 하고, 뭐 기본 동작, 육상 동작 이런 연습만 하다가, 이제 100일이 됐으니까 그래도 기록 한번 재보자 해서 재는 게 100m가 1분 15초예요. 이거는 25m 풀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나온 거고, 아마 150m 풀에서 했으면 20초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초등학교 선수보다도 못한 그런 기록이죠. 15초가 나왔어요. 근데 100m가 15초가 나오면 1500m는 얼마나 나올까요? 100m 15초 곱하기 뭐 15 하면은 되지 않냐? 안 되죠. 그 스피드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 제 기록이 보시면 24분대입니다. 24분. 여러분. 지금 웬만한 동호인 중에 철인 3종 입상하시는 분들 기록이 23분대죠. 22분대 하시는 분도 계신데 수영만 잘 하시는 분도 그렇고 세 가지를 다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보통 23분대 유지하시거든요. 저는 그보다도 못했어요. 24분. 이게 아마 24분 초까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안 썼는데 24분 아마 후반일 거예요. 30초도 넘어 거의 25분 육박하는 기록인데, 이 저조한 기록을 가지고 선수를 하겠다고 하니 가르치는 분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고 싶고, 그때 이제 쟀던 기록이 1분 7초인데 이거는 저 50m 풀에서 잰 거예요. 그때 동호인 수영대회 나가서 100m 출전해서 잰 게 이제 1분 7초.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동호인 중에서는. 근데 제가 원하는 기록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고, 이 당시에 1500m 기록이 22분 30초. 어우, 22분 30초까지 줄였습니다, 여러분. 22분 30초까지. 굉장하죠. 거의 2년 동안 2분을 줄였어요. 그럼 앞으로 2년 후에는 또 2분 줄이면 20분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릴 것 같아서 영상을 접어야 되겠네. 자, 비가 오는 와중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래서 오늘 이거는 잘라내기만 하고 이런저런 붙이고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편지 또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22분 3초까지 가는데, 이거 22분 3초까지 갔을 때 내가 뭘 했냐, 인터벌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기초 드릴만 하고 장거리만 하다가 뭐 스타트 연습도 하긴 했겠죠. 턴 연습하고 이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벌이란 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정도 기록을 단축한 것 같아요. 인터벌이라고 하면은 수영에서는 제일 뭐 시작해서 선수 은퇴까지 하는 게 100, 200이거든요. 자유형 100m, 200m 인터벌인데, 그게 이제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훈련이기도 하고 물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터벌은 단순히 속도를 높이기 위하고 기록을 단축하기 위한 훈련인 것 플러스 자세도 좋아야 되니까 수영하면서 매번 같은 동작으로 같은 훈련을 반복하면서 효율이 좋아지도록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요점입니다. 인터벌 훈련은. 그래서 시간만 보고 계속 시간만 단축하려고 하면 수영에서의 인터벌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수영 늘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왜 찍고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수영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수영 빨라지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몇 년이 걸렸지만 이거 한 번에 여러분 다 섭취해서 드시면 단기간에 한 2년 정도만 집중해서 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고통은 따릅니다. 특히 아이언맨, 엊그저께 저 구례 아이언맨 대회에서 선현수 선수가 전체 3위 하면서 9시간 38분인가 7분 때 대단한 기록을 찍었죠. 박수. 아, 선현수 선수 저보다 한 살인가 아니면 저랑 동갑인가 그런데 대단합니다. 야, 40대 후반에 그런 기록을 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동호인이. 박수받아 마땅한 기록이고. 하여튼 그 선수가 그때 구례 대회 기록을 제가 보니까 1시간 5분인가 그래요. 4분인가 5분.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최강자들 수준이 그 정도예요. 수영은 1시간 5분 밑으로 안 들어갑니다. 거리가 정확하다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을 좀 배우고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아이언맨 나갔을 때 56분, 54분까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저도 뭐 체계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뭐 노가다 하다가 또 운동하다가 나가고 한 2, 3개월 또 다른 일 하다가 운동해서 나가고 이랬던 기록인데, 지금처럼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꾸준하게 매일매일 일정한 패턴으로 훈련을 할 수 있으면 그 당시 저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 1시간 안에 3.8km를 1시간 안에 하는 거는 여러분 진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2분 3초 가지고는 부족해요. 특히 엘리트 선수가 되기에는. 엘리트 선수라고 하면 지금은 당연히 17분 안에 해야 됩니다. 1500m를. 그래야 선두그룹 사이클을 같이 탈 수 있고, 17분이 넘어가게 되면 5초나 10초 차이로 그룹이 뒤로 밀려요. 2위 그룹, 3위 그룹. 그러면 입상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철인삼종 선수라고 하면 1500m는 자유형으로 50m 풀에서 16분대를 찍어야 됩니다. 저 당시에도 제가 할 당시에도 최소한 18분은 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일단 그룹에는 같이 섞여서 탈 수 있지만 저는 20분이 넘어가는 이런 기록 가지고 어디 국제대회를 나가겠습니까? 창피하게. 하지만 이제 하고는 싶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또 1년 만에 단축을 하는데 100m가 1분 1초로 비역적으로 빨라집니다. 1분 1초. 근데 이때 1분 1초가 빨라지는 이 계기가 뭐냐? 1분 2초가 되면 1500m는 어디까지 빨라지냐? 19분 40초. 자, 100m를 1분 1초 페이스로 15번을 돌면 몇 초죠? 15분 15초죠. 15분 15초고 아무리 처진다고 해도 한 2분 처진다고 하면 17분. 늦어도 18분은 들어올 것 같은데 19분 40초. 이것도 아마 25m 풀에서 쟀을 거예요. 그러니까 50m에서 쟀으면 20분이 넘어갔겠죠. 19분 40초까지도 당겼는데 20분 안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20분 안에 기록을 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기분은 또 좋아졌죠. 왜? 이제 조금 더 빨라졌으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오리발과 벽돌입니다. 벽돌. 요 벽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리발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쓰시는 이런 오리발이에요. 근데 다른 오리발 종류 많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딱 이렇게 다 막혀있는,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고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렇게 완전히 막혀있는 이 오리발을 저희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 상표는 상관없고, 뭐 상표가 마레스도 있고 마리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막혀있는 이걸 신으셔야 돼. 그리고 저같이 발목이 너무 뻣뻣한 사람들은,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뻣뻣하죠. 이대로 쓰시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한 10cm 정도를 잘라냅니다. 이걸 잘라야 돼요. 이건 이렇게 길게 쓰시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발목을 유연하게 해주질 못해요. 이 오리발을 신은 이유는 킥력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발목을 유연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발목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지? 근데 이 상태로 수영을 하면 발도 이렇게 차는 거, 이렇게 차는 거, 이렇게 계속 꺾인 채로. 근데 수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펴져서 일자로 돼서 위로도 꺾여져야 되거든. 반대로 이렇게 발목이요. 발목이 이렇게도 펴져야 되거든요. 수영 선수들은 다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발을 펴고 발끝을 내리면 발가락이 땅에 닿는 정도, 그 정도의 유연성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눌러도 안 내려가. 발가락이 땅에 안 닿아. 도끼발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펴보려고 이제 조언을 들어서 하기 시작한 게 이거고, 처음에 10cm 자릅니다. 10cm 잘라내면 딱딱해지죠. 또 물속에서도 딱딱하니까 발목이 더 움직이게 돼요. 강제로.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눌러 찰 때마다 발목이 강제로 꺾이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웬만큼 해가지고는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두 개월, 1, 2개월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수영을 내가 하는 계속 해야 돼. 그렇게 해서 1년을 했더니 발차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발차기 하는 힘이야 세죠. 동호인들 중에도 저보다 훨씬 발차기 세게 차시는 분도 많은데, 수영은요, 그 지상에서 힘이 센 거하고는 완전 딴 얘기예요. 그 물고기 저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물범, 물개, 바다표범, 뭐 돌고래, 고래, 상어 이런 거 보면 물속에서 얼마나 힘이 세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물 밖에서는 뭐 흐느적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부드러움과 동시에 힘이 세야 됩니다. 근데 힘만 세기 때문에 발차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호인들은, 늦게 이제 수영을 배우신 분들은. 그리고 어릴 때 수영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영을 안 하고 있으면 발목이 이렇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르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1cm 자르고 1cm 자르고 1cm 자르고, 이게 한 손가락 4마디 정도 남을 때까지 잘랐거든요. 그렇게 자르고 나니까 발등이 이제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이제 일자가 이렇게 딱 됐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꺾여졌다가 발등이 이렇게 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최소한이 돼야 수영을 하면서 지나가는 물이 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걸리면 와류가 생겨서, 여러분 발등을 피고 안 피고에 따라서 발차기, 특히 자유형 그 나가는 저항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인터벌을 죽어라 하느니 저 같으면 아픔을 참고 발등을 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느슨한 운동만 하시고 발목만 펴보세요. 기록이 빨라집니다. 근데 발목을 안 핀 상태에서 인터벌 아무리 해봐야 한계가 있죠. 일단 물속에서는 그만큼 저항을 줄이는 게 관건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오리발은 그렇고, 벽돌은 뭐냐면, 이게 벽돌이라고 가정을 하고 되게 무겁거든요. 물이 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밤에 잘 때 신발을 당연히 벗겠죠. 방에서 이불이나 침대에 누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눕겠죠. 그쵸? 이 상태로 이 위에다가 이불을 덮습니다. 벽돌을 올려놔야 되거든. 여기다 벽돌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편채로 잡니다. 이렇게 자요. 저는 그냥 잠들어 버렸어. 이거를 한 몇 개월 했어요. 오리발도 하고 이것도 하고. 빨리 펴야 되니까 마음은 급하고. 근데 이걸 너무 심하게 한 번에 꽉 눌러주면 여기 인대가 다칠 염려가 있거든요. 좀 보이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제로 눌러 놓는 거죠. 지금은 제가 또 운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도 발이 많이 뜨잖아.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얘 발바닥이 땅에 안 닿잖아. 이렇게 닿아야 되거든. 발을 핀 상태에서 이 발가락이 땅에 닿아야 되는데 이때 이거 할 당시에는 저도 닿았어요. 지금도 이게 발등이 많이 안 펴지는 건데 예전엔 여기서 더 많이 펴졌죠. 지금도 뭐 지속적으로 한 몇 개월 하면 다시 펴지긴 하겠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올리고 이대로 잡니다.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냥. 벽돌은 그런 용도예요, 여러분. 벽돌은 발등을 피기 위해서 강제로 눌러 놓느라고 잠든 동안에 잠들고 나서 최소한 뭐 뒤척이기까지 3-40분, 뭐 길면 1시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눌러놨어요. 근데 저는 거의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꼼짝 못하도록 몸을 줄로 묶고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요때가 이제 국가대표하고 이제 이 실업팀에 들어가서 이제 선수들하고 저보다 수영 훨씬 잘하는 진짜 수영 선수들 출신인 후배 선수들하고 이제 운동을 해서 호주 전지훈련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좋아진 기록인데 20분 24초 넣는데 이때 또 뭐 했냐면 하이힐 신었습니다. 하이힐.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서킷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거 제 발에 맞는 거 사서 틈 날 때마다 신고 다닌 거예요. 물론 밖에 신고 다니면은 미친놈이라 그러니까 하이힐만 신고 다니면 발목이 완전 수영선수처럼 꺾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예요. 루틴은 이거예요. 팔굽혀펴기, 복근, 백은, 점프. 제주를 내려가서 전국체전을 또 제주 대표로 뛰게 됐어요. 이 이전의 연습과 이때의 연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턴이 없이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수영. 그죠? 제주도 바다에서 수영을 출발하고 나면 뭐 짧은 거리 100m, 200m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멀리 저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표나 등대나 방파제나 거기까지 갔다 오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최소 한 번 가는 거리가 200에서 한 500m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 기록이 100m가 1분 4초 나왔지만 19분 56초 다시 나왔어요. 이 전국체전 기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전국체전 바다에서 한 기록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참 그래도 20분 안에 들어갔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고 이때 했던 운동이 아까 얘기했듯이 바다 수영. 바다 수영인데 바다 수영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수영장에서 하는 루틴하고 똑같이 합니다. 워밍업하고 스트레칭하고 드릴 연습하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기록 아니면 장거리 훈련할 때 시합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수영에 대해서 제 기록, 이 코치의 기록 변천사에 더해서 여러분들도 수영을 늘릴 수 있는 팁을 좀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고 정말로 수영을 빨라지고 싶다, 수영이 빨라지고 싶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발목이나 뭐 주로 발목이네요. 발목에 문제가 있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하이힐 신고 벽돌로 누르고 오리발을 자르고 해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발목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수영 기록을 좀 단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상체 유연성을 또 늘려주는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인TV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3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